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올 것을 예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 모스탄 대사 관련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그와 이제 관련된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희망을 전해드리는 그런 논평 혹은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이번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실과 희망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모스탄 전 대사가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봉규 TV에 나갔었잖아요. 거기서 했던 이 발언이 지금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요. 앞으로 부정선거 빠른 시일 내에 밝힐 수 있는지, 수사는 미국에서 수사는 가능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자 모스탄 전 대사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전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자,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또 했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이야기죠.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어떤 믿음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애국 우파 혹은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발언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말이죠. 트럼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으면은 현실성이 아주 높았겠죠. 트럼프가 응답이 올 것이다. 트럼프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거 한 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거 한 방. 그 큰 거 한 방은 결국 트럼프를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돌입한다. 이제 그건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방송이 되고 나서 지금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요. 이걸 접한 이제 젊은 우리 이제 피들이 상당히 실망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달리 또 보게 되면요. 이분이 진짜 그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사로 지금 예정된 혹은 뭐 확정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맞다면 외교관으로서 입을 좀 무겁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그 뭐 전략이라든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큰 거 한 방은 끝났다. 뭐 아니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이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워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의 지금 입장이라든가 스탠스를 생각하게 되면은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걸 갖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실망 회로를 돌릴 필요는 없다. 희망 회로가 끊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런 또 SNS를 올렸더라고요. 모스탄 대사, 국무부가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당분간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자르는 데 더 중점을 둘 것 같다.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 임명도 예상보다 좀 늦어질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모스탄 같은 저런 사람이 빨리 한국에 와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서 뭔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지금 기대하잖아요. 다소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렇게 실망스러운 SNS 전언은 메시지는 맞아 들어갑니다. 희망 회로는 대체로
가보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아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민경호 의원도 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사진,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구했잖아요. 네타냐후도 사실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사기죄,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지금 걸려가지고 정말 더러운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알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도 말이죠. 여야가 있잖아요. 좌우가 생기는 거야, 여기도. 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맹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면요. 편이 갈립니다. 결국 네타냐후 반대 세력도 있는 거야. 가보면 그 이스라엘도 반반 국가예요. 뭐 51대 49 이렇다고. 이제 그 속에서 그리고 언론도요. 이스라엘 언론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거기도 좌경화되는 그런 신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언론들이 더 주력이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또. 그걸 구해준 겁니다. 이 네타냐후를. 지금 재판 중에 말이죠. 그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스텔스 폭격기죠. B2 7대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박살을 냈죠. 그 한 방으로 사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재판 중지하라고. 진짜 이스라엘 법원은 아직 살아있는지 재판을 중지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무기 중지지. 그러니까 총리로 있을 동안은 아마 재판을 다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끈한 한 방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구한 방식과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칼을 갖고 뭔가 분명히 이재명에게 한 방 먹일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요, 객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경주 에이펙 계기 회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우리 이제 주요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양측에서 강한 열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 언론 자체가 없어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요. 읽어보면 적당히 객관적인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최태원 SK 회장이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트럼프 관세 문제 이것은 8월 1일 날 지금 시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안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주 에이펙에서 해결되면 최선이다. 거기서 트럼프가 올 것이다.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주빈으로서 트럼프를 맞이한다. 그때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밑작업으로서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했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김민석 K 에이펙 만들자. 최태원 한국 저력 보일 케이스다. 최태원은 뭐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삼성도 적극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제일 먼저 기업인으로서 이재용을 만났잖아요. 1대1로. 이재용, 이재명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개딸들이 삼성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삼성을 이재명과 연동해가지고 향후 삼성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최대수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주에 넣더라고 삼성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삼성은 호국 기업이고 외국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도 문재인 때와는 다른 어떤 환경일 것이다. 문재인은 그야말로 삼성과 그야말로 악연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가시밭길이었을 겁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이재명에게는 삼성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자, 아무튼 기업이 당분간은 이재명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기 보면요. 위성락 관세시한 12일 앞두고 8월 1일까지거든요. 다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패키지 D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요. 미국의 농축산물 많이 수입해라. 미국산 소고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쌀을 생산을 많이 합니다. 거기도. 근데 쌀을 별로 안 먹잖아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수출을 또 해야 되거든. 이제 그걸 한국이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럴 경우에 국내 또 농민들이 또 반발을 한다고요. 골치 아픈 이슈야 사실 그것도요. 축산물 수입도 그렇고 다른 농산물 수입도 그렇고 전부 이게 국내 우리 이제 농축산업자들과 이렇게 거기 농민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한데 그리고 미국에서 또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해라 등등 해서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묘안이 사실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락이를 보내가지고 빅딜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 전에 엄청난 양보 카드를 갖고 가서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보 카드. 그게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농축산물 어느 정도 수입 개방하고 뭐 등등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큰 어떤 카드를 갖고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만일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APEC에서 해결한다 이런 겁니다. 한두 달 뒤에 해결해도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과연 트럼프로부터 큰 거 한 방이 오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흐름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이걸 또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 엔비디아 H20 AI 칩 대중 수출 재개했다. 미중 빅딜 신호탄 되나. 지금 시진핑 왕후닝 이 체제가 끝나지 않고서는 한국의 지금 문제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혹은 스탑 더 스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사실은. 기본 조건이 기본 전제가 시진핑 왕후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역할 북한이 그동안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카이데일리 99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중국의 그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것을 폭로하는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폭로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상하다. 이게 중국하고 딜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뉴스입니다. 이게 미국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판매 허용. 이게 뭔가 하면요. 엔비디아는 그 회장이 기업 대표가 중국계라서 중국 기업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 최대 기업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삼성보다도 훨씬 작은 회사였는데 순식간에 그래픽 카드 그 칩, 뭐 거기에 들어가는 칩 이걸로 말이죠.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초 스피드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애플 이런 회사를 능가합니다. 자, 아무튼 그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허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시진핑이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맞서면서 히토류 갖고 이렇게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것도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히토류와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H20 칩은 아주 고성능, 최고 성능의 칩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칩이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허용한 배경에는 엔비디아도 살리고 엔비디아의 수출 물량의 약 한 2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것도 살리면서 미국은 또 이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 차이를 갖고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시진핑과 왕후닝을 압박해서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뭐 장유사라든가 등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진핑을 지금
뭐 해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거죠. 여기 시진핑이가 현재 중국의 넘버원이지만 장유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정리된다. 또 심지어는 북경에서 탱크가 지금 뭐 들어갔고 뭐 거기서 소요가 일어났고 뭐 엄청나게 그냥 내란이 터졌고 뭐 이런 식의 유튜브 관련 영상이 좀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팩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있죠.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 이게 정말 핵심적이거든요. 트럼프와 시진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진핑하고 왕후닝이 아웃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후에 그렇다고 100% 대한민국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때리던 트럼프가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을 허가한 이유는 여기 우리 언론들도요, 당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거 뭐냐?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것 같더니 이거 서로 뭐 이렇게 윈윈하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딜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간단치가 않죠. H20는요. 현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 안에서 중국이 구매 가능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AI 칩이죠. 근데 이 수출하지 않는 이것보다 더 좋은 AI 칩이 있긴 합니다. 가장 좋은 성능의 그 AI 칩은요. 블랙웰이라고 하는데 블랙웰 칩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이 개발한 그 딥시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판 GPT죠. 딥시크도 이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충분한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H20이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술 대기업들은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약 160억 달러 규모의 H20, H20을 주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현재 입장은 H20를 제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도록 판매 허가를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거 수출해주지 않으면은 히토류를 갖고 지금 수출을 막겠다. 그러면요, 이 데미지는 사실 미국이 더 커집니다. 히토류를 지금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히토류는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풀세트로 그것을 이렇게 정연하고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딱 중국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 되면 미국은 중요한 어떤 군사 무기 이런 것도 생산을 못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히토류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지금 면세 뭐 혹은 관세 이런 것들을 갖고 트럼프가 엄청난 어떤 세계적 어떤 평지 풍파를 일으켰는데 중국과의 문제도 이제 조만간 에이펙 이전에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팩트 체크에 가깝다라고 보시고요. 그렇다고 희망이 이제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회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다만 민경욱 전 의원의 이 SNS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크게 언급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국내에 와서도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건 없어요. 이재명의 치부, 아킬레스건 이런 것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뭐랄까 인내와 함께 전투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장치, 노력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와 혁신을 어쨌거나 중심으로 스탑 더 스틸을 적극적으로 외칠 수 있는 정당은 거기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